속옷바람에 이불 한 장 두르고 앉습니다. 그렇게 앉아있기 한참, 이번엔 또 이불을 젖혀버립니다. 그렇게 이불을 둘렀다가 벗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남자. 도대체 그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속옷바람으로 산중을 헤매는 남자가 있다? 근데 한 5, 6년 전에 그 사람을 내가 알게 됐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더라고. 어떻게요? 그 옷을 벗고 홀랑 벗고 돌아다니는 걸 봤어. 옷을 홀랑 벗었다고요? 그 돌아다니면 그냥 손만 흔들고 그러더라고. 뭐 근데 요즘엔 또 가서 뭐 이렇게 대가지를 이렇게 쪼갠 걸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두들기면 댕기고 그러던데. 민망한 차림을 하고선 기묘한 행동까지 일삼는다는 남자. 소문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산속을 헤매길 한참. 저기 사람이 있어요. 어? 사람 있어요. 아하, 누가 보이긴 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남자가 입은 거라곤 달랑 속옷 한 장. 저 차림으로 대체 뭘 하는 걸까 했더니 그냥 흙바닥에 몸을 누입니다. 맨몸으로 누웠으니 등이 따가울 만도 하건만 두 다리를 들어 기이한 동작을 시작하는데요. 발목에 이어 이번엔 팔목. 박수라도 치듯 양 팔목을 툭툭 부딪힙니다. 이번엔 웬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타난 남자.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막대기로 자기 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세상에나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살갗이 빨갛습니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남자의 정체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MBA 현장학부에서 나왔는데요. 아, 좀 이따 집중하시오. 내 집 바쁘니까 이제 가시오. 아니 몸을 왜 이렇게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방해하지 마세요. 아, 저기 빨리 오니까. 모든 것은 살기 위한 행동이다. 의미심장한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 남자의 놀라운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초록이 완연한 강원도의 어느 산. 남자는 여전히 속옷 차림으로 숲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지 나무 막대기로 온몸을 마구 두드리면서 말이죠. 무려 1시간 동안 계속된 셀프 몽둥이질. 제작진은 그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맨몸에 맨발로 숲속을 걷길 한참. 어딘가에 멈춰선다 했더니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즐비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옷을 벗고 계신 거예요? 이게 내가 몸이 좋아해요. 좋아하는 걸 내가 느껴. 내가 이 겨울에 영하 17도, 8도도 내가 옷을 벗고 있어. 사계절 내내 알몸으로 산중을 누빈다니 대체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봐선 평범해 보이는데 말이죠. 모자에 재킷까지 단정하게 차려입곤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일단 한번 남자를 따라가 볼까요?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깊은 산중에 웬 비닐 천막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긴 어디예요? 여기가 내 집이요, 내 집. 예? 내 집이요, 집. 창고가 아니라 집이라고요? 그런데 문을 열자 눈에 들어오는 건 기이한 형태의 흙집 한 채. 천막 속에 들어앉은 이 흙집이 바로 남자의 보금자리랍니다. 그래서 내가 2013년도에 이거 흙과 돌, 여기 있는 흙과 돌로 내 지은 거예요. 집 속에 또 집이 있다니 참 신기한데요. 혹시 비를 맞아 흙집이 무너질까 보호용 비닐 천막을 쳐놓은 거라 합니다. 한쪽 구석을 채우고 있는 각종 양념통들. 아궁이도 있다곤 하지만 밥을 지어 먹고 살기엔 상당히 열악해 보입니다. 이거 이게 그냥 물만 부은 거야, 이게. 이거 막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게 좋아, 떨어지는 게. 다 떨어지. 일부러 안 하면 근데 단단하잖아, 이게. 아 이거 손만 대도 막 흙이 막 떨어지는데요? 내 팡도 안 들어갑니다. 팡 똑같아.
낡은 문을 열어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오로지 나무와 흙으로만 지은 낮고 좁은 방 한 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흙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허술해 보이는데요. 세간이라곤 책상 하나가 전부입니다. 방이 너무 깜깜한데요? 아, 여기는 전기도 안 씁니다. 전기 안 들어. 아예 전기도 안 들어오고 있는 그대로. 아, 전기도 안 들어와요? 예, 전기 안 들어. 아예 전기를 안 써요. 제가 거부합니다. 안 써. 전기는커녕 수도 시설도 없는 흙집에서 남자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잠시 후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는 남자. 무슨 일인지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장이라도 보러 가나 했더니 남자가 길을 가다가 말고 쪼그려 앉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낯질을 시작하는데요. 대체 뭘 할 작정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다 먹거리. 쑥대밭이죠, 쑥대밭. 이거 전부 쑥대밭이에요. 아하, 쑥이군요. 얼마나 싱싱한지 쑥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지천에 가득한 봄나물 덕분에 반찬 걱정은 전혀 없다는데요. 이 쑥으로는 뭐 하시려고요? 쑥밥을 한번 해보려고. 내가 또 무밥을 좋아해요. 내가 무밥도 가끔 해먹는데 무보다 이게 더 좋아. 쑥을 잔뜩 해온 남자가 이번엔 양동이 들고 또 어딘가로 나섭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여기는 생명수. 생명수요? 물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밥하기도 하고 뭐 모든 걸 이게 물이 여기 뭐 내과가 없으니까 이걸로 다 해결하죠. 일부러 샘터 가까이에 집을 지었다는 남자. 야, 이 맑고 시원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떤 맛일까요? 여름엔 마르지 않고 겨울에 그렇게 크게 겨울에도 나요. 그렇게 크게 얼지 않고. 물도 길어왔겠다.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를 해야겠죠. 우선 샘물로 쌀을 잘 씻어 무쇠솥에 쏟아붓습니다. 솥밥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거 밥이 맛있고 솥밥을 짓기 위해 화로에 불을 지피는데요. 이 오지 산골에선 밥 한 끼 지어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 가스가 없어요? 가스는 안 쓰죠. 자, 밥물이 끓어오르면 쑥을 툭툭 잘라 넣는데요.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 잘 됐다. 산중 생활 10년의 내공이 담긴 쑥밥 완성. 이번엔 또 냄비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나무 널빤지를 옆으로 치우자 수상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게 팔을 깊이 넣어서 뭔가를 꺼내는 남자. 대체 이곳의 정체는 또 뭘까요? 이건 뭐예요? 내가 그 음식 보관하는 일종의 냉장고예요, 냉장고. 냉장고요? 좁은 흙 동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갖가지 반찬통들. 왜냐면 흙 속에 때문에 있으면은 안에 시원하잖아요. 외관은 허술하지만 냉온 기능만큼은 최고라는 이 천연 냉장고 덕분에 여름도 거뜬하답니다. 날도 좋겠다. 야외에서 식사를 할 참인데 쑥을 듬뿍 넣은 청국장 찌개까지 끓였습니다. 밥 짓고 찌개 하나 끓이는데 2시간은 기본이라는 산중 생활. 매일 메뉴가 또 바뀌죠. 저랬더라. 좀 잘해 드시는데요? 아, 쓰한 게 3년에 품을도 없는데 내가 10년 동안 혼자서 응? 그래. 재료 채취부터 남자의 손을 거쳐 나온 한 끼 식사.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해도 산중의 하루는 참 빨리도 흘러갑니다. 어느새 내려앉은 어둠. 남자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흙집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 들어오면 호롱불부터 밝히는데요. 전기가 없는 이 집의 유일한 불빛이죠. 아, 여기서 호롱불 끼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촛불도 켜봤는데 촛불은 그 파라빈 냄새도 나고 머리가 아파요. 나중에는 어두워도 이 손으로 다 그냥 그 더듬고 되고
그게 뭐 크게 불편하지 않아. 이제는 익숙한 어두움, 미약한 호롱불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남자. 모든 감각이 일깨워지는 것 같은 밤, 남자는 가만히 앉아 뭘 하는 걸까? 아,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인간만 일으킬 수 있는 그 고독감, 그리고 번뇌망상, 후회, 한, 지나간 일들이 스치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좀 울분이 터지기도 하고 삶에 내가 살아온 게 좀 나는 좀 이거 아닌데 좀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막 치밀게 돼요. 화가 막 난다 혼자서도. 지금도 그래요. 이 자꾸 뭔가 위로 올라와. 이 밑으로 참져야 되는데 그 방법적을 찾다 보니까 옛날에 내 접한 얘기 있으니 이걸 한번 해보자. 가슴에 들끓는 울분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남자.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새소리로 가득한 남자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일과는 샘물을 깃는 거라는데요. 이제 세수도 하고 좀 머리도 좀 감아야 안 되겠어 이제. 공해랄 게 없다 보니 비누 없이 샘물 하나로도 깔끔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두피를 두드리는데요. 이마부터 정수리를 지나 뒤통수까지 꼼꼼하게 두드려줍니다. 머리에 지압 효과도 있고 이 두통 있을 때 나는 이제 자꾸 뭔가 기운이 올라와요. 그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깨끗이 목욕 재개한 남자가 이불 한 장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요. 이불 빨래라도 할 참인가 했더니 웬일인지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쉬지도 않고 한참 동안을 오르는 남자.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그때 웬 나무 앞에 멈춰서는 남자. 난데없이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속옷바람에 이불 한 장 두르고 앉습니다. 그렇게 앉아있기 한참, 이번엔 또 이불을 젖혀버립니다. 그렇게 이불을 둘렀다가 벗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남자. 도대체 그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풍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풍력이요? 예. 이거를 덮었다가 그냥 덮는 게 아니고 이거 피부의 모공을 이거 알다시피 이렇게 하면 좀 막잖아. 이제 막았다가 또 모공을 열었다가 일종의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풍욕으로 온몸을 일깨운 남자. 이번엔 굵은 나뭇가지 하나를 줍습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로 온몸을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상처는 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건강요법으로 내가 터득한 건데 이 몸에 자극을 줌으로써 피부와 혈관에 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시원해. 또 그렇게 실제로 해보면 시원하더니 시원해. 지난 10년의 산중 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건강법을 터득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오후 남자가 커다란 대야를 2개나 챙겨 들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무슨 일인지 발걸음이 바빠 보이는데요. 삽으로 흙을 푹푹 퍼서 담기 시작하는 남자. 대체 이 많은 흙을 또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흙집은 아무래도 보수를 자꾸 해줘야 돼요. 흙이 떨어지고 빠진데 별다른 기술 없이 지은 집이다 보니 늘 말썽이 생긴다는 남자의 흙집. 그 어떤 접합제도 없이 오로지 흙과 나무만으로 지었다는데요. 그래서 보수할 때도 필요한 건 흙과 물뿐이랍니다. 이게 뽕이라도 시멘트하고 맞먹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오지에서의 삶.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유지되는 생활입니다. 그래가지고 연기가 나오잖아요. 연기. 여기 구멍이 있잖아.
일로 연기 나오니까 오늘은 틈이 생긴 아궁이를 손볼 참인데요. 그런데 그 보수법이 좀 특이하죠. 흙을 무심하게 툭툭 던지듯이 바르는데요. 이거는 조심하면은 시멘트처럼 이렇게 뭐 이러면 안 붙어. 던지면 그 던지는 힘에 의해서 착착 붙잖아 지금. 요거 중요하구나. 이거는 좀 손좀 가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손봐야 하는 흙집. 견고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10년 가까운 세월을 견딘 걸 보면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아,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났어요. 예, 이러면 끝이에요? 이러면 끝이에요 이게 참. 이러면 작품이지 뭐. 그리고 나는 이대로가 좋아 그냥. 무턱무턱 이대로. 이거 뭐 미장강이 밀고 이러면 뭐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저. 지난 시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흙집. 남자는 왜 이토록 불편한 산중에서의 생활을 고집하는 걸까?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남자가 바빠집니다. 낮 동안 주워온 장작들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하는 남자.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라는데요. 산속에선 5월의 밤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어. 낮에는 덥고 여름이고 새벽 되면 아주 추워. 아, 추워요? 추워. 냉기가 추워가지고 지금 해지면은 술렁해 술술하고. 일교차가 크다 보니 한여름을 빼고 내내 불을 지펴야 한다는데요. 장작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남자가 냄비를 들고 옵니다. 먹다 남은 된장국을 끓여 조금만 간을 하면 맛있는 국밥을 먹을 수 있답니다. 이러면 간편하고 또 고도 봐 어두워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달리 할 수가 없어요. 저녁 식사는 이렇게 간편한 메뉴가 최고라네요. 자, 이제 국밥이 다 끓어오른 모양인데요. 상을 차리질 않고 아궁이 앞에 앉은 채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왜 여기서 드세요? 이게 불 앞에 따뜻하고 좋잖아요. 아, 이렇게 편하게. 이게 얼마나 엄청 편해 이게. 변변한 반찬 하나도 말벗 하나도 없는 외로운 식사. 그는 왜 이곳에 혼자 살고 있는 걸까? 가족이 다 있죠. 아, 가족 다 있으세요? 가족 다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는 사람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왜 혼자 이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가족은 뭐 자기 또 일상생활이 있으니까 바쁘기도 하고 그냥 여기가 좋아요. 이대로가 더 좋아요. 가족은 물론이고 사업체까지 서울에 둔 채 산중 생활을 하는 남자. 그의 자발적 고립에는 뭔가 특별한 연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날 좀처럼 산을 떠나지 않던 남자가 웬일로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큰 가방을 보니 어디 멀리 가려는 것 같은데 산 아래 급한 볼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어디 가세요? 서울 좀 갑니다. 거기 뭐 볼 일도 있고 또 가끔 그냥 나갑니다 그냥. 남자가 모처럼 서울을 찾았습니다. 어느 집 대문 앞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데요. 평범한 가정집 같아 보이는 이곳은 과연 어딜까요? 잘 다녀왔어요. 아, 여긴 어디예요? 집이죠, 우리 집이죠. 애 집에 애기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 부부의 지난 세월이 묻어나는 집입니다. 남자는 왜 이런 집과 아내를 두고 산속에서 지내고 있는 걸까? 자주 오세요? 자주 오긴 하지만 우린 그냥 나는 보내주는 거죠. 내 허락을 받고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죠. 아내가 부지런히 저녁 준비를 합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을 위해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리는데요. 오랜만에 산에서 그런 거 먹었으니까 좀 예쁘도록 한번 해줘야죠. 고단한 산중 생활을 보내던 남편이 집을 찾을 때면 심경이 복잡해진다는 아내. 훌쩍 집을 나가는 남편이 밉다가도 반가운 마음 그 누가 알까요? 결국 오늘도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한상 차렸습니다. 모처럼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는 부부. 산에서 빨래는 했어요? 응? 빨래? 빨래 오랜만에 했지. 산에서? 아니 빨래 안 했으면 가져왔으면 내놓으라고. 아유, 내 거는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의 단호한 대답에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깃듭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거꾸로 생각해봐. 내가 막 산에 가서 있다고 하면 자기는 태평하게 살 수 있어? 이제 여기 도심에 뭐 깝깝해. 깝깝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혀. 순식간에 걱정으로 굳어버리는 아내의 얼굴. 아내는 왜 이토록 남편의 산 생활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진짜 만 10년. 무조건 자기가 한 말에 다 따라야 되고 뭐 암 환자 말기 암 환자니까 일도 토달 수가 없고. 10년 전 어느 날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남자. 병세가 위중해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데요. 암 선고 받고 병원 2군데 더 왔다 갔다 검사하고 그래도 결과가 똑같으니까 자기는 자연사 하겠다고 한 달 동안 산에 갈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는데 나 그때만 생각나도 지금 10년 전에 우리 그냥 이미 버렸어요. 그때 10년 전에. 결국 자연 속에서의 존엄사를 결심했다는 남자.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 조용히 생을 마무리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산으로 향했다는데요. 내가 집사람이 뭐 가족들 부렸다는데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나를 갖다 내버렸어요. 스스로에게. 뭐 어차피 내가 뭐 갈 거니까 내가 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날 단념하라고 이제. 그렇게 남자가 산으로 들어간 지 어느덧 10년. 현재 그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 아니 모르죠. 병원에 안 가서 그 이후로는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아, 병원 가자고 해도 안 가세요? 예. 근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하고. 나를 그냥 종교신을 가만히 그냥 냅두시오. 어? 참나 어이가 없어. 아이고.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산 생활을 고집하는 남편이 아내는 야속할 따름입니다. 남편에게 산중 생활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산으로 돌아온 남자가 괭이를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농사라도 지으려나 했더니 비닐 천막 주변의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여름에 비도 오고 할 테니까 이게 배수를 하나 만들려고. 안에 흙집이니까 물이 쫙 안 빠지면 안에 습기가 많이 차거든 이제. 습기. 비닐 천막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흙집이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여름맞이 배수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군요. 1시간이 넘게 이어진 괭이질 힘에 부쳐 보이는데 괜찮으신지요? 힘이야 들긴 들지만은 힘들어도 재밌다 생각 재밌게 해야죠.
모든 걸 내 손으로 해내야 하는 힘든 산 생활을 고집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남자. 건강관리 안 받는 것도 그냥 가고 오는 것에서 내 여한이 없어. 내에서 아플 때도 내 자연에서 하겠다는 게 정반에 난. 누가 내가 다른 사람 절대 원망이 없어. 근데 감사해줘 그래도 그래 이게 뭐 숨쉬고 팔딱거리고 뛰어서 이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10년을 더 살았으니까 하고. 오늘만 산다는 심정으로 산의 품에 안겨 있었던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그날 오후 또 어디를 가려는지 남자가 외출 준비에 나섭니다. 산 밑으로 내려와 어딘가로 분주히 가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남자의 집과 흡사한 또 다른 천막. 뭐 하세요? 나물 좀 주느라고. 예? 나물 좀. 나물이요? 이거 꽃나물 내가 한번 해먹는 게 이게 어떻게 해먹지 이거? 삶아서 무쳐 먹는 거야. 나물. 대장 이게 다 남자가 산중으로 들어와 거의 유일하게 소통하는 절친 이웃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런데 낯이 익은 분이네요. 지난 겨울 특종 세상에 나오셨던 할머니 아니세요?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기거하시는 흙집의 형태가 남자의 집과 꼭 닮아 있습니다. 남자가 할머니 댁을 찾을 때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충전입니다. 내 위에 그 전기가 그러니까 여기 핸드폰만 충전해요. 맨날 오면 여기와 충전해가지. 거긴 전기 안 들어오니까. 같이 생활하는 거지 뭐. 난 집은 저우에 있으니까. 그래도 여길 매일 내려와. 남자와 할머니는 어떤 인연으로 만났던 걸까? 두 사람이 만난 건 10년 전. 남자가 무작정 산을 찾았을 때라고 하는데 인연의 시작이 됐던 것은 바로 흙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내가 집을 이거 안 쓰니까 다 망가졌지. 그리고 아, 이 방에 계셨었어요? 여기는 뭐 창문도 완전히 흙방이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고 산골에 왔다가 우연히 할머니의 흙집에 머물게 됐다는 남자. 저 옆방에 있다가 어디 산 굴을 뚫고 살아봤으면 좋겠대. 흙에서. 그런데 난 뭐 재주가 나 이거 지은 것밖에 없어 헬스를 모르니까 거기다 털을 닦고 약수 옆에다 털을 닦고 태진이 집을 지어줬어. 지 집이니까 지가 더 했지 뭐 힘든 건 다 지가 하고. 그런데 안 해보던 일이니까. 할머니에게 흙집 짓는 법을 전수받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짓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주 헬쑥한 게 아주 얼굴이 하얘니 원래도 시지만은 아주 너무 안 됐더라고. 지금 좋아졌어. 아들 하나 얻었잖아. 또. 아들이요? 아들이야. 아들 생각이 들어가. 한 번을 불러도 어머니라 그러니까. 아들 노릇을 해 아들이지 뭐 지가 하는 것도 아이 없는데. 해거든. 이렇게 서로 의지할 때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다음 날 장바구니를 들고 밭으로 나왔습니다. 산나물 외에 웬만한 채소는 직접 농사지어 먹고 있다는 남자. 오늘은 새 모종을 심는 날인데요. 수박이요 수박. 수박이요? 네. 뭔가 심어가지고 이 길씨를 본다는 게 참 재밌어요. 10년의 세월에 제법 손에 익은 농사일. 남자는 이 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갈 생각일까요?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해자. 어떠시 뭐 흙으로 갈 거고 땅을 갈 건데, 근데 하여튼 간에 내가 누구한테 지면 안 되고 부담은 안 주고 싶어 그날에. 산의 품 안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